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리얼 통신에 있어서 종단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호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신호 반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호 반사는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송신 신호가 전송 선로를 타고 쭉 가게 되는데요. 이 전송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신단 리시버에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임피던스 부정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송신한 신호가 100% 수신되면 좋겠는데 일부가 반사가 되죠. 그래서 생기는 영향이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이 파형이 반사파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위상이 만약에 같아졌다. 그러면 이 송신 파형의 이 파형을 이제 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쇄된 파형. 그래서 원래 보낸 파형은 이렇게 큰 파형이었는데 이런 반사파로 인해서 신호가 이그러지거나 신호가 작아지거나 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멀리 갈 수 있었는데 원래 빨리 전송할 수 있었는데 멀리도 못 가고 고속으로도 전송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원래는 됐었는데 데이터가 깨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임피던스 부정합을 막기 위해서 통신 선로의 양 끝단에다가 종단 저항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단 저항은 바로 이쪽 끝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쪽 수신단의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전송 선로와 이쪽 리시버 간의 임피던스를 이제 정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종단 저항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단 저항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쓰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 전파 속도가 한 비트 폭보다 클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통신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 사용하는 경우죠. 지금 이 경우는 종단 저항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신 환경은 통신 속도는 921.6kbps, 그다음 통신 거리는 1.2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비트 폭은 요 속도분의 역순으로 1 나눠주면 대략 1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케이블 전파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거리가 1.2km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전파 속도를 빛의 한 66% 정도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66 곱하기 C, 그래서 C는 3 곱하기 10의 8승, 이게 빛의 속도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초에 1.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초에 1.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1.2km를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을 때 한 거의 6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 전파 속도는 6이고요. 6마이크로세컨드. 한 비트 폭은 1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통신 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데, 자, 한 비트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파되는 시간은 6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겠죠? 근데 한 비트 폭은 1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총 6개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블 전파 속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케이블에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리플렉션 되는 반사파 신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종단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서
그 반사파를 흡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단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종단 처리는 우리 232에서는 안 하고요. 422, 485 이쪽 좀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통신 선로도 긴, 그래서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종단 저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2 네트워크 상에서의 터미네이션 종단 저항의 위치는 수신단 맨 끝입니다. 지금 이쪽 이게 마스터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슬레이브들이 되겠죠. 근데 이 마스터의 수신은 이제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신단에 있는 맨 끝, 바로 이곳에다가 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 사이에 보통 한 100옴이나 120옴을 이제 여기다가 병렬 저항으로 달아주는 그런 형태로 보통 종단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공통 TXD 라인을 잘 보시면 수신단이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마지막에 받는 부분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도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 사이에 보통 100옴과 125옴을 이제 병렬 저항으로 걸어주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종단 저항 설치 장소는 수신단 맨 끝에 있는 수신단에다가 저항을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5는 어떨까요? 485는 우리 하프 듀플렉스로 동시에 보내면서 동시에 받는 선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로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당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시면 종단 저항 설치를 위한 뭐 점퍼라든가 아니면은 딥 스위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어디 중간에 끼는 장치인지 아니면 끝에 위치한 장치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종단 저항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단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반사파, 이렇게 임피던스 부정압에 의해서 반사파의 영향으로 신호가 왜곡되거나 감쇄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선 종단 저항을 사용한다. 그리고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위치는 맨 끝단에, 통신선로 맨 끝단에 수신부에다만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